서울대 권장도서로 인문고전 백선 읽기 최효찬 지음 오디세이아 편 인류의 모험과 지혜를 담은 최초의 서사시 오디세우스 지혜로운 사람의 원형이 되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중국에서는 시경이 쓰였다. 호메로스의 작품이 서구 문학의 원형이라면 시경은 중국 최초의 시가 총집이자 동아시아 시가 문학의 원형으로 꼽힌다. 공자는 주나라 이후 3천여 편의 시를 305편으로 간추려 시경을 펴냈다. 말하자면 시경과 호메로스의 작품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속사를 담은 텍스트다. 오디세이아는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 이후 10년 동안 고향 이타케로 향하는 여정에서 겪는 모험과 부인 페넬로페를 다시 만나는 과정을 그린다. 그런데 시경에도 전쟁으로 고향을 떠난 이들의 마음이 애절하게 담겨 있다. 동산에 끌려가 오래도록 돌아오지 못했지. 내가 동쪽에서 돌아오던 날은 부슬부슬 비가 내렸지. 동산에서도 돌아갈 날만 생각하다 서쪽 고향 생각에 슬프기만 했지. 황새가 개미 둔덕에서 울고 아내는 방 안에서 탄식하며 쓸고 닦고 쥐구멍 맞고 있을 때 내 마침 돌아왔지. 둥글둥글 쪽박이 밤나무 장작 위에 뒹굴고 있었지. 이것저것 내 못 본 지가 어느새 3년이나 지났구나. 시경 빈풍에 나오는 동산이라는 시로 주나라 때 동쪽의 전쟁터에서 서쪽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어느 병사의 노래이다.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전쟁터에 나간 남자의 가장 큰 고민이자 불안은 어쩌면 여인의 변심이 아닐까. 건장한 한국 남자라면 피할 수 없는 군대에서 군인들의 가장 큰 위안이자 고민은 아마 두고 온 여인일 것이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 출진을 앞두고 처음에는 미친 척 거부하였으나 전쟁에 참가한 뒤에는 그리스 군의 패주를 저지하는 등 무장으로서 활약했다. 아킬레우스가 아가멤논에게 분노해 참전하지 않자 그를 설득하는가 하면 디오메데스와 함께 트로이 군의 일리오스를 정탐하기도 했다. 특히 오디세우스는 호메로스의 표현처럼 신들도 인정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원형이 되었다. 오디세이는 경험이 가득한 긴 여정을 뜻하는 명사가 되었고 그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지혜로운 자를 상징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그가 완벽한 영웅은 아니었다. 때로는 잔인한 영웅이었다. 트로이군을 정탐하기 위해 트로이 성을 향하다 역시나 정탐 나온 트로이 병사들을 발견하고 트로이의 정세를 알아낸 뒤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그를 살해한다. 그런가 하면 어린 아들을 두고 전쟁터로 떠날 수 없어 미친 척을 하다가 팔라메데스에게 발각되어 결국 출진하게 되자 오디세우스는 훗날 팔라데미스를 트로이와 내통한 첩자로 만들어 그를 죽게 만든다. 일리아스가 아킬레우스를 주인공으로 트로이 전쟁의 경과와 그리스군의 승리를 노래한다면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를 주인공으로 트로이 전쟁이 끝난 뒤 귀향하기까지 겪은 온갖 모험과 재회의 여정을 그린다. 즉 오디세이아는 일리아스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오디세이아는 일리아스와 마찬가지로 24권의 서사시로 구성되어 있다. 이야기는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가 아버지의 귀향 소식을 찾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한다. 들어주소서 무사 여인이여, 트로이아의 신성한 도시를 파괴한 뒤 많이도 떠돌아 다녔던 인기응변에 능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하 오디세이아. 신들이 회의를 소집해 오디세우스가 귀향할 수 있도록 돕자는 제안에 따라 여신 아테네는 텔레마코스를 찾아가 격려하고 용기를 준다. 아테네 여신은 트로이 전쟁에서도 오디세우스가 살아서 귀향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그 아들에게도 후원자를 자처한다.
이어 텔레마코스는 아버지의 귀향 소식을 알아보러 길을 떠났을 때 트로이 전쟁에 참전한 네스토르와 메넬라우스를 만나 아버지 이야기를 듣는다.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전체 24권 중에서 5권에서야 처음 등장한다. 트로이를 떠나 귀향길에 오른 오디세우스가 님프 칼립소의 동굴에서 7년 동안 지낸 이야기이다. 칼립소는 오디세우스에게 자신과 같은 불사의 몸과 재물, 권력을 주겠다고 구애를 한다. 진실로 나는 몸매와 체격에서 그녀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 못지않다고 자부해요. 칼립소는 끊임없이 오디세우스를 유혹하지만 끝내 집으로 향하는 그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다. 칼립소는 결국 뗏목을 마련하여 오디세우스가 떠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이때도 제우스가 개입해 칼립소에게 전령 헤르메스를 보내 오디세우스를 고향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내린다. 9권부터 12권은 오디세우스가 그동안의 여정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그동안 3인칭으로 언급되던 오디세우스가 트로이를 떠나 귀향길에 올라 칼립소의 동굴에 오기까지 자신이 겪은 여정을 1인칭 화법으로 들려준다. 이때 포세이돈의 아들 폴리페모스의 눈을 멀게 해 포세이돈의 노여움을 산 이야기가 나온다. 오디세우스가 귀향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포세이돈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 그리스 신화의 유명한 이야기 아이올로스의 바람을 다스리는 가죽 자루도 나온다. 바람의 신 아이올로스는 황소 가죽을 벗겨내 만든 자루에 울부짖는 바람을 담아 오디세우스에게 줬다. 덕분에 오디세우스는 무사히 바람을 길들여 고향인 이타케 앞바다에 당도했다. 이때 전우들은 오디세우스가 잠든 사이 가죽 자루에 금은 보화가 들었다는 생각에 욕심에 눈이 멀어 그만 자루를 풀고 만다. 그러자 격렬한 바람이 터져 나와 폭풍이 몰아치면서 그들을 다시 먼 바다로 아이올리의 섬으로 보내버렸다. 또한 오디세우스는 저승에서 만난 아킬레우스에게 그대는 죽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시오 라고 위로하자 이에 아킬레우스는 이렇게 말한다. 죽음에 대해 내게 그럴싸하게 말하지 마시오. 영광스러운 오디세우스여. 나는 세상을 떠난 모든 사자들을 통치하느니 차라리 지상에서 머슴이 되어 농토도 없고 재산도 많지 않은 가난한 사람 밑에서 품이라도 팔고 싶소이다. 3000년 전에도 현세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한 인간의 욕망을 읽을 수 있다. 이어 오디세우스는 사이렌 자매의 유혹을 물리치고 무시무시한 스퀼라와 카리브디스 괴물에게 부하들을 모조리 잡아 먹히고 자신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과정을 회고한다. 마침내 오디세우스는 해양 부족인 파이아케스인에게 값진 선물을 받고 길을 떠나 이타케에 도착한다. 지옥에서 만난 아가멤논의 조언대로 오디세우스는 아들 텔레마코스에게만 자신의 신분을 알리고 아내 페넬로페에게는 거지 행세를 한다. 오디세우스는 남편의 귀향을 의심하는 아내가 서운하기도 하지만 결국 아내의 구원자들을 물리치고 제회한다. 마지막 대목은 제우스가 아테네 여신을 지상으로 보내 오디세우스가 언제까지나 이타케의 왕이 되도록 해주겠다는 신들의 다짐을 전한다. 이때 이타케에서는 전쟁이 벌어지는데 페넬로페의 구원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안티노우스의 아버지 에우페이테스가 아들의 복수에 나섰기 때문이다. 결국 에우페이테스는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의 창에 쓰러지면서 오디세이아는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호메로스는 일리아스에서 아킬레우스의 뛰어난 힘과 용기, 목숨을 불사하는 영웅의 명예심을 다루고 오디세이아에서는 오디세우스의 지략과 고향에서의 안식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을 다룬다. 이렇게 해서 일리아스의 주제인 분노와 오디세이아의 주제인 고향 혹은 귀향은 3000여 년 동안 서양 사상에 영향을 끼치며 면면이 내려온 주제가 되었다.
남자의 사랑과 불안의 양면을 지혜로 극복하다. 오디세우스는 10년이라는 귀향의 여정에서 많은 여인의 구애를 받고 님프의 요정 칼립소와 동거를 하고 마녀 키르케의 유혹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귀향을 멈추지 않고 모든 난관을 물리치며 모험 끝에 고향에 당도한다. 그가 고향에 가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아내와 떠날 때 갓 태어난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그런데 호메로스는 오디세우스의 굳건한 아내 사랑을 전하면서 한편 아내 페넬로페를 의심하는 이중성을 드러낸다. 페넬로페에 대한 오디세우스의 혼란은 저승에서 만난 아가멤논에 의해 구체화되고 이야기의 중반부터 핵심 내용을 이룬다. 오디세우스는 저승에서 아가멤논의 혼백을 만나는데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오디세우스의 심리에 결정타를 가한다. 아가멤논은 트로이에서 귀향하자마자 자신이 아내와 정부에 의해 살해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오디세우스에게 이타케에 당도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일러준다. 한마디로 아내를 믿지 말라는 조언이다. 아내와 정부에게 살해당한 아가멤논의 조언이 오디세우스에게 혹시 아내가 변심하지 않았을까? 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호메로스는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남자의 불안 심리를 그리기 위해 처음부터 곧바로 오디세우스의 귀환을 이야기하지 않고 아가멤논의 비극을 등장시킨다. 아가멤논 이야기는 1권과 3권, 4권에서 반복하여 언급되고 그 후에도 11권, 24권에서 다시 강조된다. 아가멤논 이야기는 제우스 신에 의해 처음 거론된다. 이어 아버지 소식을 찾아 나선 텔레마코스가 필로스에서 만난 네트르로와 이야기를 나눌 때 자세히 거론되며 스파르타 왕 메넬라오스는 자신의 형 아가멤논이 어떻게 간악한 아내에게 살해되었는지 텔레마코스에게 들려준다. 오디세우스와 아가멤논의 만남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오디세우스는 어떻게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지략을 듣기 위해 맹인 예언자 테이레시아스가 있는 하데스 궁으로 찾아간다. 하데스는 죽은 자를 지배하는 신으로 하데스 궁은 죽은 자의 영혼이 머무는 지하 세계를 이른다. 이곳에서 오디세우스는 아가멤논의 영혼을 만나고 아가멤논은 자신의 비극적인 결말을 들려준다. 그녀가 결혼한 남편에게 죽음을 안겨주며 수치스런 짓을 생각해낸 것처럼 마음속으로 그런 짓들을 꾀하는 여인보다 더 무섭고 더 파렴치한 것은 달리 아무것도 없을 것이오. 그러니 그대도 앞으로 아내에게 너무 상냥하게 대하지 마시오. 그대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도 아내에게 다 알려주지 말고 어떤 것은 말하되 어떤 것은 숨기도록 하시오. 그러나 오디세우스여, 그대는 아내의 손에 죽지 않을 것이오. 사려 깊은 페넬로페는 매우 지혜롭고 마음속으로 좋은 생각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오. 아가멤논의 말을 보면 처음에 그는 아내 클리타임 네스트라의 행위를 사악한 일로 강조하면서 그녀와 대립되는 여인으로 페넬로페를 언급한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대립되어 보이는 두 여인의 관계는 아가멤논의 계속되는 언급에서 대립의 관계가 전복되고 또 전복된다. 한편으로는 페넬로페를 정숙한 여인으로 칭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페넬로페에 대한 의심과 경고를 반복하면서 두 여자 간의 대립, 남편을 살해한 아내와 정주를 지키는 아내를 모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결국 아내를 믿지 말라는 충고의 말에서 페넬로페에 대한 불신이 드러난다. 그리고 한 가지 조언을 덧붙이며 명심하라고 말한다. 고국에 당도하면 해안의 배를 드러내 놓지 말고 숨긴 채 몰래 상륙하라 이른다. 그대는 그대의 배를 사랑하는 고향 땅에 몰래 대고 남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오. 여인들은 더 이상 믿을 수 없기 때문이오. 아가멤논의 의심과 경고는 오디세우스의 귀향 후 태도에서 현실화된다.
결코 페넬로페에게 모든 비밀을 털어놓지 말라는 아가멤논의 말처럼 오디세우스는 진짜 모습을 아들에게만 드러내고 거짓 행세를 하며 진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 것을 당부한다. 내가 진실로 내 아들이고 우리 핏줄이라면 어느 누구도 오디세우스가 집에 와 있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페넬로페 자신도 그것을 알아서는 안 된다. 오직 너와 나, 우리 둘만이 여인들의 의도를 알아내도록 하자꾸나. 여기서 여인들은 페넬로페를 비롯해 궁 안의 시녀를 모두 포함한다. 충실한 유모 에우리클레이아는 궁 안의 시녀 50명 가운데 12명은 방자하여 페넬로페에게조차 공손하게 굴지 않으며 더구나 파렴치한 길로 들어서서 행실이 나쁜 여자들이라 말한다. 시녀들은 억제할 수 없는 욕망으로 가득 차 페넬로페의 구원자들과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오디세우스는 의도적으로 페넬로페를 간음을 저지른 시녀들과 동등한 여인으로 간주한 셈이다. 달리 말하자면 나쁜 여자의 원형인 아가멤논의 아내 클리타임 레스트라와 대립하는 좋은 여자의 원형인 페넬로페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다. 아테네 여신은 오디세우스를 지혜와 계략에 있어 인간 중에 제일인 자로 명명한다. 페넬로페에 대해서 구원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안티노우스는 여자들 가운데 책략에 가장 능한 여자라고 칭한다. 부부가 지혜와 책략에 모두 뛰어나다는 말이다. 사실 페넬로페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녀의 옷감짝이 책략 때문이다. 페넬로페는 3년 동안 배틀로 옷을 짜고 다시 풀면서 남편 오디세우스의 귀향을 기다리며 구원자들을 물리치기 위한 시간을 벌었다. 이 일화로 페넬로페는 정조의 여자로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호메로스는 페넬로페의 정조를 끝까지 의심하며 이야기를 전개한다. 페넬로페는 구원자들의 공세로 마음이 흔들려서인지 꿈에 등장한 예시마저 거부한다. 페넬로페는 손님 오디세우스에게 그녀가 꾼 꿈을 들려준다. 꿈의 내용은 12마리 거위가 물에서 나와 밀을 먹고 있는데 하늘에서 커다란 독수리가 날아와 거위들의 목을 쪼아 모조리 죽이고는 다시 날아가 버렸다. 독수리가 다시 내려오더니 페넬로페에게 거위들은 구원자이고 나는 잠시 전에는 독수리였으나 지금은 그대의 남편으로 돌아온 것이며 모든 구원자들에게 수치스러운 운명을 지울 것이오 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페넬로페는 꿈의 예언마저 거부하며 화살로 12개의 도끼를 모두 꿰뚫는 자에게 시집을 갈 것이라며 구원자들에게 시합을 제안한다. 이 말을 들은 오디세우스의 마음은 얼마나 씁쓸했을까. 이에 오디세우스는 시합에 참여한다. 오디세우스는 시합에서 구원자들을 모두 물리친다. 유모 에우리클레이아는 기쁨과 감격에 넘친 채 페넬로페에게 달려와 오디세우스가 돌아온 소식과 함께 구원자들을 소탕한 사실을 알려준다. 이에 페넬로페는 처음에는 유모의 말이 거짓이며 꾸며낸 이야기라 단정한다. 결국 오디세우스는 귀향하면서 줄곧 마음에 남았던 불안의 실체를 확인한 듯 저 여인의 가슴에는 무쇠 같은 마음이 들어있다고 불평한다. 심지어 유모가 오디세우스의 흉터, 전에 멧돼지의 엄니에 당한 부상을 확인했다고 해도 페넬로페는 믿지 않는다. 마침내 오디세우스는 페넬로페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침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 그제야 페넬로페는 오디세우스에게 달려가 입을 맞춘다. 페넬로페가 오디세우스를 알아보지 못하고 바로 환대하지 않은 것은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배반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호메로스는 정조의 여인 페넬로페와 살부의 여인 클리타임 네스트라를 같은 선상에 배치한 것이다. 이로써 사랑하는 여인을 남겨두고 집을 떠난 남자의 불안한 심리를 담은 이야기의 원형이 바로 오디세이아라고 할 수 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읽는 법. 앞서 일리아스와 함께
천병이가 라틴어 원전으로 번역한 오디세이아를 추천한다. 트로이 전쟁의 전설과 오디세우스 신화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찰스 로안 베이갓은 오디세우스 신화가 된 트로이 전쟁의 영웅을 참고할 만하다. 참고 논문으로는 전광식의 귀향 그 철학적 의미와 변난수의 호메로스의 페넬로페와 그녀의 여성성을 곁들이면 페넬로페에 대한 흥미로운 관점을 엿볼 수 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서구 문학과 문화, 예술, 음악, 그리고 그림에 이르기까지 마르지 않는 영감을 제공해 왔다. 수험생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영감을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성경과 그리스 로마 신화,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와 함께 4대 필독서라고 할 수 있다.